설비 과목입니다. 제2과목이죠. 황화 부식에 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황화 부식이 무슨 부식이냐라는 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황화 부식은요, 고온 부식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온 부식은 무엇인데요? 고온 부식은 말 그대로 고온에서 일어나는 부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식 현상은 산화, 산소와 반응해서 일어나는 산화작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고온에서 산화성을 띠는 기체나 용융 액체에 접할 경우 표면이 산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고온부식이라고 하겠다. 온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 부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황화부식은요, 황을 함유한 연료가 염화나트륨에 의해 황산소다를 생성을 하고요. 이 염이 계속 퇴적이 되다 보면은 부식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황화부식이 되겠습니다. 자, 황화부식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부식은 일어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화부식을 방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니켈과 크롬 합금 등, 니켈과 크롬은요, 내식성이 강한 합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니켈과 크롬은 내식성 재료다. 부식에 잘 견디는 이러한 재료를 첨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혹은요, 크롬과 알루미늄 등으로 우리가 도장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식이 되지 않도록 표면을 어떠한 처리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관벽의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부식이 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산화규소 있죠. 산화규소, SI가 우리는 규소입니다. 등 고융점 화합물을 주입을 해서 융점을 상승시키면 되겠다. 자, 요 규소를 함유하게 되면 융점, 녹는 점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융점 화합물을 주입을 해 주어서 융점을 높여주게 되면 부식이 방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황화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니켈, 크롬, 알루미늄, 규소 4가지 암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고요. 다음 중 황화를 방지하는 원소가 아닌 것은요? 아까 황화 어떻게 방지하자? 니켈, 크롬, 알루미늄, 규소.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정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과목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어서 우리 마지막 가스 안전관리 3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충전소 관련한 문제이고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 4에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과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용기 충전소에 있어서는요, 지금 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뒷장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설치해도 됩니다. 두 번째,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세 번째, 충전소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전부 다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설치 가능해요. 자, 뒤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만 설치 가능하다. 자, 마찬가지로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창고도 100제곱미터 이하, 규모가 작을 때만 설치 가능합니다. 100제곱미터 초과가 되면은요, 설치 불가능해요. 자, 나머지도 간단하게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세차를 위한 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것은요.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세차를 위한 시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등등 봐주시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2005년 1회차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다음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요? 자, 설치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수치였습니다.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수치였고요. 100제곱미터 이하인 식당 혹은 맞아요, 창고.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랍니다. 그러면 1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설치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과목가스 설비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압기 정특성이다 라고 한다면 유량과 압력과의 관계인데요. 이때 유량과 1차 압력이 아닌 2차 압력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특성은 무엇이다? 유량과 2차 압력과의 관계다. 정상 상태에서 유량과 2차 압력과의 관계 체크를 해주시고 정특성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셋, 록업, 쉬프트입니다. 자, 우리가 오프셋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준 유량을 QS라고 합니다. 그때 2차 압력을 우리는 PS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유량의 기호는 Q이죠. 압력의 기호는 P인데 기준 유량 S, 그때의 압력 PS로 두겠다. 자, 그렇게 해서 유량을 점차 증가시키는 경우 2차 압력과 그때의 기준 압력 PS와의 차이를 오프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특성은요, 유량과 2차 압력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유량으로 둘 것이고요. 세로축을 압력으로 둘 겁니다. 자, 그때 기준 유량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QS로 정했죠. 기준 유량 QS라고 할 것이고요. 그때의 압력을 기준 압력 PS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 압력 PS를 쫙 그어봅니다. 그때의 유량, 기준 유량은 요 값이 되겠죠. 기준 유량일 때 기준 압력 PS로 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량을 점차 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유량을 점차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프가 조금 어긋났죠? 유량을 점차 변화시켜서 보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QS일 때 PS 한 지점을 중심으로 압력이 점차 낮아지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때 PS와 기준 유량이 변했을 때의 그때의 압력의 차이, 요 부분을 우리는 오프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무엇이라고 하겠다? 오프셋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록컵은 무엇입니까? 유량이 0으로 되었을 때, 이제는 유량을 0으로 보내보는 것입니다. 유량을 0으로 되었을 때, 그때의 클로징 프레스. 그렇죠? 유량이 0입니다. 그때의 압력과 PS와의 차. 유량이 0이에요. 그때의 압력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와 요 기준 압력과의 차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록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록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쉬프트입니다. 1차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정압곡선이 전체적으로 어긋날 겁니다. 1차 압력이 변해요. 그러면 정압곡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긋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차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겠다? 쉬프트라고 하겠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문제 보시면
2006년 2회차에 출제되었던 문제로서 정압기의 특성 중 기준 유량을 QS라고 하겠습니다. 그때의 2차 압력을 P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유량이 QS로 변화했을 경우 2차 압력 P2가 PS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 무엇이었죠? 오프셋이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기준 유량 QS, 기준 압력 PS로 둘 거다. 그러면 기준 압력 쫙 그어주시고요. 요렇게 유량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때 기준 압력과의 차이를 그쵸? 오프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프셋. 정답은 1번. 자, 넘어갑니다. 3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정말 과거 2006년도에 하나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분체 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료, 도장한다라고 한다면 붓으로 액체를 가지고 붓으로 막 바르거나 아니면 뿌리는 거 있죠. 액체를 분무해서 도장을 합니다. 액체를 가지고 도장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분체 도료다라고 한다면은요. 정말 작은 미세한 고체 입자를 가지고 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폴리에스터 수지라고 한다면은요, 광택, 내후성, 내식성이 우수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지입니다. 분체 도장은 무엇이라고요? 고운 가루 입자를 고르게 뿌린 후 열을 가하는 방식이다. 자, 우리 분체 도장은 조금 피자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자에 녹은 치즈를 뿌리지 않죠. 피자에 치즈 가루를 뿌린 다음에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피자가 치즈로 싹 도핑이 될 거예요. 분체 도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식되지 않게 내식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고운 가루 입자를 뿌려준 다음에 열을 가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가루 입자가 녹으면서 도장이 되겠죠. 그걸 분체 도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분체 도료 첫 번째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도장해야 되는 그 물체를 먼저 전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적합한 입자의 크기와 비중을 지닌 분체가루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적합한 입자라고 한다면 정말 입자가 미세하게 작아야 됩니다. 자, 180도에서 20분간 탱크 안에 체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을 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때 분체가루가 서서히 녹아요. 치즈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분체가루, 고체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온도가 되면 경화되어서 도장이 된다. 이게 분체 도장 방식입니다. 자, 도장 두께는 60 마이크로미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고도의 도막성을 가지며 내식성, 부착성이 강하고 1회 도장으로 불량 없이 도막이 형성이 된다.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공해와 화재 위험이 없다. 체크. 자, 그럼 과거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LP가스 용기를 제작해서 분체 도료 도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폴리에스테 봤죠? 요 앞에 보시면 폴리에스터라고도 합니다. 이 폴리에스터 가지고 하는데요. 얘는 내후성 무엇일까요? 그쵸? 기후가 변할 거예요. 습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졌다가 온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식이 잘 발생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식성이 우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체 도료 도장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 도장 두께는 60 마이크로미터여야 되고요. 1회 이상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기 전에 관련 이론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 2과목 가스 설비에 있어서 정말 과거에 2007년에 SMV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SMV는요, 수중연소식 천연가스 기화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약호일까요? 무엇의 약자일까요? 수중연소식, 서브머지드
연소는요, 영어로 combustion입니다. 기화학이 베이포라이저가 되겠죠. 따라서 SMV라고도 하지만 우리 combustion C를 따서 SCV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요, 우리가 보통 LNG, 액화천연가스를 사용을 하죠. 액화천연가스를 그대로 사용하냐, 그게 아니라 기화시켜서 사용합니다. LNG를 NG로 강제 기화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때 강제 기화시킬 때 좀 온도가 5도C 정도 높은 해수를 이용해서 LNG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인 오픈렉 기화법이 되겠습니다. 오픈렉 기화법이죠.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그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온도가 5도C로서 높은 해수다. 바닷물을 가지고 LNG 액화천연가스를 데펴서 기화시켜서 사용합니다. 5도씨면 온도 낮은 거 아닌가요?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액화천연가스의 비점, 끓는 점은 영하 162도씨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되겠죠. 오픈렉 기화법을 자주 사용을 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요. 수중연소식 천연가스 기화기라고 하는 SMV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했죠. 얘는 무엇이냐면은요. 이렇게 수조를 사용을 합니다. 수조에 물을 담아요. 그 다음에 수조 내부에 이렇게 연소실이 있습니다. 연소되는 연소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조 내에 내가 액화천연가스 액체인 상태를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물이 데펴지겠죠. 연소되니까 데펴질 거 아닙니까? 데펴져서 어떻게 되겠다? 기화되어서 나오겠다. 강제 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SMV SC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고요. 천연가스의 연소열을 이용해서 LNG를 기화시키는 기화장치 무엇인가요? SMV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오픈렉 기화법은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되냐? 해수를 사용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가서 3과목 가스 안전관리 부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용기 등의 제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용기의 제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용기를 만들 때 필요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설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단조 설비입니다. 단조 설비다라고 한다면 금속을 계속 때려요. 두들겨요. 그렇게 해서 혹은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설비를 단조 설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성형 설비, 용접하는 용접 설비, 세척 설비까지 있어야 그쵸 등록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냉동기의 제조 등록입니다. 프레스 설비, 제관 설비. 제관 설비가 무엇입니까? 관을 만드는 설비입니다. 배관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설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건조시키는 건조설비, 용접설비, 조립설비 필요합니다. 특정 설비 제조 등록에 있어서는 용접설비, 단조설비, 조립설비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것이 출제가 되었냐? 두 번째, 냉동기 제조 등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냉동기를 제조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자가 갖추어야 되는 제조 설비가 아닌 것은요. 프레스 설비, 조립 설비, 용접 설비 전부 다 필요했습니다. 아닌 것은 4번의 도막 측정기입니다. 도막이다라고 한다면 녹이 슬지 않도록 도료를 가지고 도장을 합니다. 그쵸? 녹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도막이 잘 형성이 되었는지 측정하는 설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과목입니다. 압축계 윤활유에 관해서 이 문제 신출문제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2008년도에 요 1, 2, 3번 제외하고 4, 5번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론과 관연도에 있어서는요. 1, 2, 3만 암기를 하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2008년은 요 두 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산소 압축기는요. 물을 사용하죠.
압축기는 마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마찰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윤활유를 사용합니다. 기름을 사용해요. 자, 그때 산소는 물 또는 글리세린수를 사용하는데 이때 그냥 글리세린수가 아니라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수를 사용한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염소는 진한 황산을 사용을 합니다. 산물, 염황 암기를 해주세요. 산물, 염황. 자, 세 번째는요. 수소, 공기, 아세틸렌은 양질의 광유를 사용합니다. 질 좋은 광유. 그래서 우리는 아유, 공유가 수율이 간다 라고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공유가 수율이 간대요. 아유, 공유가 수율이 간다. 공유, 수유. 자, 이어서 네 번째 LPG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식물성유를 윤활유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식물성유는요, 자연에서 채취를 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롭지도 않아요. 인체에 안전적이고요. 또 독성이 없기 때문에 LPG는 식물성유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L식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염화 메탄은요, 화이트유를 사용합니다. 화이트유, 요 기름 자체가 염화 메탄과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염화 메탄에 있어서 좀 안전적이기 때문에 화이트유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염소 압축기가 진한 황산을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염화메탄 아닙니다. 염화메탄은 화이트유를 사용하고 염소에 있어서 진한 황산을 사용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8년도입니다. 다음 중 LPG 압축기의 내부 윤활유로서 사용되는 것은? 그렇죠. 정답은 식물성유가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가스 안전관리 과목입니다. 용접용기에 신규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정말 과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용접용기 중에 강으로 제작이 된 거냐,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된 거냐,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신규 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알루미늄 합금은 충격 시험하지 않습니다. 충격에 대해 매우 강하고, 그죠? 그 용접 부분에 있어서 비파괴 검사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에 있어서는 충격 시험하지 않아요. 강에서만 충격 시험을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용접용기 제작했습니다. 신규 검사해야 되는 항목은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암기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일단 강으로 제작한 것은 전부 다 할 것이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된 것은 충격 시험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한 용접용기에 대한 신규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린델식 액화장치입니다. 린델식 액화장치다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독일의 학자 린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린델식이라고 명칭이 붙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액화장치를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압축시키고 응축시키고 팽창 밸브를 통해서 그렇죠, 온도가 확 낮아질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팽창 밸브를 꼭 체크해서 눈여겨서 봐주시길 바래요. 자, 응축기, 팽창 밸브, 압축기, 냉각기입니다. 팽창 밸브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라고 보니까요. 자, 2009년도에 린델식 액화장치 구조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팽창 밸브 필요했습니다. 구조상 가장 꼭 필요한 건 팽창 밸브입니다. 팽창 밸브 통해서 기체가 통과하게 되면, 액체가 통과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팽창 밸브는 꼭 필요하고요. 액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액화장치였습니다. 액화기 필요하고요. 열 교환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팽창기다. 팽창기와 팽창밸브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팽창기는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건 팽창밸브가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독성가스 운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독성가스에 있어서 1000kg 미만을 운반할 때와 1000kg 이상을 운반할 때 소석회를 가지고 가야 되는, 비치해야 되는 수량이 달라졌습니다. 자, 독성가스를 1000kg 미만 운반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독제로 쓰이는 우리 소석회가 그만큼 좀 덜 필요하겠죠? 1000kg 이상 운반할 때에 비해 덜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20kg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1000kg 이상의 독성가스를 운반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소석회, 제독제를 더 많이 가지고 가주셔야 되는데요. 곱하기 2배가 됩니다. 그래서 20, 40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염소 독성가스를 2000kg 운반한답니다. 1000kg 이상이기 때문에 소석회 몇 킬로그램? 40kg이 되겠죠. 이 과목 가스 설비 파트입니다. 원심 펌프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원심 펌프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포인트가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임펠러라고 하죠. 이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서 유체를 끌어당깁니다. 자, 이렇게 유체를 끌어당기면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 무슨 힘이 작용하냐?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이 원심력이 무엇이냐면요. 요렇게 회전 운동하죠. 원운동, 회전 운동함에 있어서 바깥으로 향하는 힘을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체가 중심으로부터 외부로 멀어지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이제 압력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압력 에너지가 형성이 되면서 고압이 형성이 되면서 유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키는 것이 원심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동력원이다라고 한다면 뭐 전동기, 모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풀 수가 있겠네요. 다음 중 원심 펌프의 양수 원리를 가장 바르게 설명을 한 것은요. 회전차의 원심력을 압력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죠. 원심력,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 힘을 이젠 압력으로, 운동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고압을 형성시켜서 보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3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목은 조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특정 고압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수소, 산소, 액화 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 염소, 천연가스, 압축 모노실란, 압축 디보레인, 액화 알진, 이러한 가스들을 우리는 특정 고압가스라고 하겠습니다. 특정 고압가스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이러한 가스들에 있어서 화재나 폭발의 우려가 있고 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특정한 고압가스다라고 법에서 지정해둔 것입니다.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요. 수, 산, 천이라고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소, 산소, 아세틸렌, 천연가스. 수, 산, 천, 수소, 산소, 아세틸렌, 천연가스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가스이지만 특정 고압가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액화 암모니아, 액화 염소, 압축 모노실란, 압축 디보레인, 액화 알진, 그 밖에 등등이 바로 특정 고압가스입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요. 다음 중 특정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나열된 것은요. 수, 산, 천, 마지막 포스핀까지 맹독성이기 때문에 특정 고압가스라고 법에서 명시해놨습니다. LPG의 자연기화 방식에 의한 가스 발생 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테지만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잘 뜯어보시면은요. 자연 기화시킨답니다. 자, 우리 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압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온도가 필요하죠. 열이 필요합니다. 기화라는 것은요. 액체가 열을 얻어서 기체로 바뀌는 것이죠. 압력,
전부 다 제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1번과 3번 둘 중 하나일 텐데요. 문제를 잘 보니까 가스 발생 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골라보랍니다. 자, 가스 발생에 있어서는요, 해당 가스가 어떠한 조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피크 시간에 있어서는요, 가스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걸 따질 때 피크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집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에서 언제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오전과 저녁이다 라고 했죠. 오전에 일어나서 밥 지어 먹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할 거예요. 저녁에도 집으로 다시 복귀해서 귀가해서 그쵸, 밥 지어 먹고 뜨거운 물로 가스를 사용할 겁니다. 따라서 피크 시간은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따져봐서 가스 사용량을 산정할 때 필요합니다. 한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밀폐된 목욕탕에서 도시가스 순간 온수기로 목욕을 하던 중에 의식을 잃었답니다. 그 원인을 추정을 해봐라. 자, 요것도 앞에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순간 온수기를 사용을 한대요. 자, 우리가 차가운 물을 따뜻하게 데필 때는 연소 과정이 필요하죠. 연소의 3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순간 온수기를 이용해서 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할 거예요. 이 산소가 필요하는데 목욕탕에서 밀폐되어 있네요. 그 산소 다 밀폐된 목욕탕 그 공간에서 가지고 오겠죠. 따라서 산소 결핍에 의해 질식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답을 도출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 난방기, 가스레인지 등에 사용되는 과열 방지 장치의 검지부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보일러나 난방기, 가스레인지에 있어서는요, 과열이 될 수도 있죠. 연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소장치이기 때문에요. 자, 그때 너무 과열되면 안 됩니다. 과열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할 건데요. 자, 이때 과열 방지 장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열을 검지할 수 있는 검지부가 필요합니다. 자, 이 검지부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자, 보시면 정답 뭔가 4번 같지 않나요? 자, 전극식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전기를 검출하는 거다, 전류를 검출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 온도가 아닌 전기, 전류에 관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요. 자, 바이메탈식이면 열을 받습니다. 자, 일단 얘는 A 금속과 B 금속을 접촉시켜놔요. 자, 위에는 A 금속이고요. 밑에는 B 금속입니다. 자, 이때 열을 받게 되면은 이 금속은 둘이 서로 다르겠죠? 다른 금속이에요. 따라서 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팽창하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열에 따라서 팽창되는 정도 또한 다를 거예요. 자, 이때 어느 하나의 금속, 예를 들어서 B 금속은 더 많이 팽창하고요. A 금속은 더 조금 팽창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팽창하는 게 더 조금 팽창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겠죠. 그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바이메탈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액체 팽창식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 액체가 담겨있는 이러한 부분, 검지부에 열이 닿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액체가 팽창합니다. 그러면서 작동하는 것이 액체 팽창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퓨즈 메탈식이다라고 한다면 특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자, 얘도 따라서 열에 관한 것 맞죠?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과목 가스 안전관리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딱 숫자 하나만 가지고 가주시면 키워드로 문제 1초 만에 찍고 넘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차량의 고정된 탱크에 의해 가연성 가스를 운반할 겁니다. 자, 탱크로리입니다. 차량의 고정된 탱크에 가연성 가스를 운반할 거예요. 자, 지금 어떤 가스를 운반한답니까? 가연성 가스를 운반하네요. 그러면 연소 가능한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발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불이 붙을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소화기를 비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때 소화기 종류는요. 분말 소화기이고요. 몇 개? 2개다. 분2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능력 단위는 우리 소방에서 고려할 것이고 우리 가스에서는 소화기 2개 비치한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스 설비 문제입니다. 2012년 1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 가스산업기사 쪽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하나만 가지고 가주신다면 향후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을 만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계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 열을 받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열로 인해서 팽창합니다. 그때 길이가 팽창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선팽창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엇이 팽창할 때? 길이가 팽창할 때. 자, 근데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고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고체에 내가 열을 주었더니 팽창하는데 이때는 길이가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가 요렇게 팽창하네. 이걸 우리는 부피 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가스에 있어서는요. 배관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관에 있어서 온도가 높아졌네. 그러면 길이가 팽창하겠죠. 배관은. 이게 바로 선팽창에 관한 문제이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길이가 팽창했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얼만큼 팽창했냐? 델타 L이라고 합니다. 이때 델타는 변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L은 길이죠. 따라서 변한 길이의 량, 변한 길이는 처음 길이 곱하기 선팽창 계수 곱하기 델타 T로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당연히 처음에 얼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요 알파는 선팽창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물체에 있어서 열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팽창할 수 있냐 그걸 나타내는 수치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온도는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팽창하겠죠. 델타 T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라트라고 암기하세요. 라트. 자, 그럼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최고 사용 온도가 100도씨, 길이 L, 10m인 배관을 상온 15도에서 설치를 하였다면 최고 온도로 사용 시 팽창으로 늘어나는 길이는 몇 미리인가요? 자, 문제 보니까 여기는 밀리미터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선팽창 계수가 미터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 보니까 단위가 조금 이상해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퍼 미터 도씨죠. 우리 보통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씨의 역수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요 단위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관의 길이도 110m, 미터 단위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일단 미터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밀리미터로 환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길이가 10m였답니다. 선팽창 계수는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온도 차이는 100 마이너스 15죠. 85겠네요. 자,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0.0102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미터다. 따라서 우리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밀리미터로 환산을 해주면 1000이 곱해지면서 10.2mm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넘어갑니다.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자, 요 문제도요. 2012년 2회차에 출제가 되었는데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가스 산업기사에 있어서는 독성가스별 제독제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염소에 있어서 제독제 무엇이냐? 그쵸? 암기했어요. 포스겐에 있어서 제독제 무엇이었습니까? 포가소.
염가탄소, 아가탄물, 암산염물 전부 다 암기했어요. 포가소, 포스게는 가성소다 수용액 소석회, 아황산가스는요 아가탄물,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소석회, 암모니아는요 물이었습니다. 염소는 염가탄소,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소석회입니다. 자, 이 암기법은 우리 정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이때 제독제 보유량이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독성가스가 정말 독성이 높습니다. 독성이 강한 가스들이에요. 이때 소석회는 620kg 최소 보유해 주셔야 되는데, 자, 포스겐 보겠습니다. 정말 독성이 강한 가스, 맹독성 가스인데 염소가 620kg인데 포스겐이 소석회 200kg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200kg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아나수소, 가성소다 수용액 250kg. 시아나수소의 제독제 가성소다 수용액은 최소 보유량 250kg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 하나밖에 없고 200kg대를 보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최소 300kg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포스겐 소석회는요 360kg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포스겐의 제독제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성소다 수용액이 있었죠. 포가소. 이때 가성소다 수용액은 390kg이 되겠습니다. 포스겐은 369, 369, 369, 369, 369, 369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2013년도 12년 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2024년도에 신출 문제처럼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보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금속 재료에서 어느 온도 체크해 주세요. 어느 온도 이상에서 일정 하중이 작용할 때 그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실기에도 출제가 되는 문제이고요. 자, 어떤 특정 온도값이 되면은 그때 하중이 존재하게 되면 변형이 증대하는 현상을 우리는 크리프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시효 경과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죠? 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성능이 약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속 재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관을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성능이 약해지는 현상, 시효 경과가 되겠고요. 자, 응력 부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이 생성이 되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죠, 부식이 국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응력 부식이 되겠고요. 자, 저온 취성은 말 그대로 저온, 낮은 온도에서 부식에 취약한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많이 출제되었잖아요. 왜 가지고 왔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 우리 가스 산업기사 실기에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도색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LPG 용기 도색이 과거에는 회색이었죠.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회색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밝은 회색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밝은 회색. 자, 얘는 개정된 사항이고요. 우리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회색 LPG 아니고 LPG 용기 도색은 개정되어서 밝은 회색이다. 요거 하나 꼭 체크를 해 가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반 용기의 도색 표시가 잘못 연결이 된 것은요. 황이 암백해서
자, 염감이 탄천상록 가서 아황분이 암백하여 질 좋은 회에 소주 한잔 했다. 소주, 주황색이죠. 정답은 3번 쉽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개정된 사항 하나 꼭 체크해서 가지고 가주시길 바랍니다.